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보입니다. 자, 오늘 2.7% 빠졌는데 오늘 시장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상대적으로 그쵸,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은 실적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올 2분기 영업이익 8,799억 원. 이건 HD 현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주사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 그렇죠. 각 사업부별로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HD 한국조선해양 말고 HD 현대미포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그쵸 조금 약세를 보인 이유는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말고 HD 현대미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윗골이 있고 아랫골이 다 달렸죠. 그리고 고가 2.7%, 저가 거의 한 마이너스 5% 정도 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 정도 하락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자,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조선주는 뭐니 뭐니 해도 수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배를 만드는데 뭐 한두 달 만에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수주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해서 하나 더 보시죠. 삼성중공업을 같이 이렇게 딱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같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여기 한국조선해양은 과거에 현대중공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중공업은 원래부터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죠. 그게 친환경 선박, 즉 LNG 선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LNG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 즉 앞으로 수주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선업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짧게는 2에서 3년, 그리고 길게는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실적입니다. 실적.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적자를 장기간 봐왔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수주가 중요하다 그랬죠.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지금 나왔다는 건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이미 수주가 다 완료가 됐고, 그리고 수주 이후에 건조가 완료가 돼서 인도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그쵸, 최종 금액이 다 들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가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을지는 사실상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내용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쪽 구간이 수주가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니까 실적이 좋은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구나. 장기간 적자를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지원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고용이나 그리고 해외 수주를 거의 뭐 100%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정부에서도 버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근데 과거에 한 10년 정도의 장기 침체를 겪어왔었던 건 왜 그럽니까? 이렇게 장기 침체가 나왔었던 부분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총량이 다시 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친환경 선박, 그렇죠? 그래서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주가 꺾일 때까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주가 꺾이고 나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텐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삼성중공업은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 한국조선해양도 최근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2.7%
그렇죠?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막 7에서 10%대로 다 빠졌습니다. 그동안 강했었던 반도체 종목군들도 거의 한 7에서 10% 정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잡주나 그런 종목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건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조선주들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요것만 딱 보시면 되는 거고 이쪽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자. 요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실적 이제 나올 거고요. 여기 한국조선해양을 포함해서 HD그룹에 대한 실적은 오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실적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격 조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주가 반등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잡을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타점을 실전에서 어떻게 잡는지 제가 딱 두세 종목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룡산업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언제 샀나요? 올라갈 때, 비쌀 때, 그렇죠? 그럴 때만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구간도 어때요? 올라갈 때, 비쌀 때, 그렇죠? 그랬을 때 16%, 34% 이런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늘 현대 에버다임 장 초반에 매매를 했을 때 현대 에버다임, 그렇죠? 오늘 정확하게 매도한 결과 8% 정도. 그렇죠?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데서도 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소통방은 제가 입장을 더 이상 안 받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다시 오픈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을 안 받고 있고요. 이렇게 매매하는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도 그쵸 다시 입장을 받을 때 대기해 두시면 가장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이 정도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 여기 위에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쵸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종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D&D 파마텍. 자, 내용 보시면 그쵸 계속해서 강한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고 하루 더 올려보면 여기 뭐 STX 중공업도 그렇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종목들이 다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 16%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격대를 잡는 이유를 그리고 근거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말 라이브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주말 라이브는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한국조선해양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삼성중공업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버텼다. 자, 그러면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런데 이쪽 구간에서 그쵸 반등을 확인하는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횡보는 필요할 수 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실적은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좋았을 때 주가가 그쵸 상승 방향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수주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 수주에 대한 부분, 그렇죠? 수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수주가 나오는 과정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파악이 싸게 사지 않는다예요. 싸게 사지 않는다. 요것만 하지 않더라도 장기 보유하는 상황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산 게 무조건 올라. 이거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종목, 강세 구간에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는 건 그냥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가격대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조선주 말고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주가 연간 수주 목표치에 이미 120%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다면 150%, 180%씩 이렇게 연간 목표치를 훨씬 상회해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수주 물량에 대한 모두 그냥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LNG 선박입니다. 그렇죠? LNG 말고도 메탄올, 에탄올,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박들이 계속됩니다. 약간
그쵸? 이쪽 구간에서 주춤하고 5월달, 6월달에 주춤했었던 건 이쪽에 그쵸? 도크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메탄올 선박에 대한 수주가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이쪽에 대한 부분도 LNG 선박 이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형 선박 위주로 수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대형 선박은 현대중공업, 그쵸? 지금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삼성중공업, 이쪽 두 곳에서 세계 수주 물량을 휩쓸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00% 있습니다. 여기 말고는 사실상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가격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 그쵸? 라이브에서 어떻게 잡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소통방 입장을 다시 받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오셔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 그렇죠? 어떻게 가격대를 잡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국조선해양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한국조선해양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이 부분 그렇죠?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격 보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그렇죠? 다시 영상 돌려보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